바로 1등이다. 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상상해 보셨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내가 갑자기 큰 돈을 얻게 된다면 그때 세상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오늘의 주인공은 78세 할아버지 만복 씨입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하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죠. 그런데 이 만복 씨에게 어느 날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만복 씨의 이야기를 천천히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참 이야기가 좀 깁니다. 급할 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요. 만복 씨는 올해 78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막노동, 청소, 경비, 남들이 기피하는 힘든 일만 평생 해왔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고 낡은 작업복을 입고 밖으로 나섭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일을 하는 만복 씨에 대해 젊음에 대한 방탕에 대한 대가라고 치부하는 이도 있었으나 만복 씨는 7남매의 첫째로 태어나 가난한 홀머니를 모시고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했기에 배움이 부족했지요. 모든 것은 동생과 어머니를 위해서 늘 일했던 것뿐이었죠. 만복 씨가 사는 곳은 반지하 원룸. 보증금 500, 월세 30만 원짜리 방입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있고 화장실 문은 제대로 닫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만복 씨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 허리야. 정도면 살만하지 하며 오늘도 성실하게 하루를 준비합니다. 만복 씨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낡은 운동화, 색 바랜 점퍼. 외모만 봐선 형편이 어렵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죠. 버스를 기다리는데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슬쩍 옆으로 비켜섭니다. 어휴 냄새나. 만복 씨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그저 고개를 숙이고 버스를 기다립니다. 이런 일에 익숙해졌어. 만복 씨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만복 씨는 오늘 몇 군데를 들러야 합니다. 먼저 시장에 가서 간단한 장을 보고 은행에 들러 공과금을 내고 그리고 동네 카페에서 잠깐 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이 만복 씨에게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아주머니, 이 배추 하나만 주세요. 에이, 할아버지 배추 하나 사려고. 이렇게 오래 만지작거리면 어떡해요. 다 시들잖아요. 빨리 사든가 가든가 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럼 이걸로 주세요. 3,000원이요. 자, 빨리 주세요. 아이고, 할아버지 뒤에 사람들 기다리는데. 돈도 천천히 세고 에휴.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나이 들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시당하는 순간들. 만복 씨는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입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그냥 내 처지가 이러니까 그런 거겠지. 만복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시장을 나섭니다. 다음은 은행입니다. 공과금 3만 원을 내러 왔습니다. 만복 씨는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창구에 앉습니다. 네, 무슨 업무세요? 공과금 좀 내려고요. 어르신 잔액이 4,500원밖에 안 남았는데요. 3만 원 어떻게 내세요? 아, 제가 여기 현금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구겨진 돈은 기계가 안 받아요. 다음부터는 좀 펴서 가지고 오세요.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이렇게 거래를 잘 안 하시면 차라리 통장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은행 직원의 말 한마디에 묘하게 기분이 섭섭해지는 만복 씨였습니다. 만복 씨는 이 은행에 40년 넘게 다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월급을 받으면 이 은행에 넣고 필요할 때마다 여기서 찾아 썼죠. 하지만 지금 만복 씨에게 은행 직원은 묻습니다. 통장을 정리하는 게 어때요? 돈이 없으면 통장도 가질 자격도 없다는 말처럼 느껴지는 만복 씨였습니다. 은행을 나온 만복 씨는 다리가 아파서 잠깐 쉬고 싶었습니다. 마침 길 건너편에 깔끔해 보이는 카페가 있더군요. 만복 씨는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얻어 먹어도 될까요? 다리가 좀 아파서. 어르신, 여기 카페인데요. 물만 드시려면 좀 곤란한데요. 아, 그럼 커피 하나 시킬게요. 아메리카노 4,500원이요. 어르신 동전으로 다 주시게요. 에휴, 이거 세는 것도 일인데. 여러분, 만복 씨는 4,500원짜리 커피를 동전으로 하나하나 세어 계산했습니다. 카페 직원은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고 뒤에 기다리던 손님들은 혀를 찼습니다. 만복 씨는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역시 나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었나 봐. 하지만 만복 씨는 그 커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습니다. 4,500원이 만복 씨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카페를 나온 만복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장을 다시 지나갑니다. 그런데 시장 구석에 작은 로또 판매점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로또 가게 앞에는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쓰레기가 흘러넘쳐서 가게 앞이 지저분했죠. 만복 씨는 보다 못해 그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아, 이게 좀 지저분해서요. 제가 치울게요. 아니, 그건 제가 할 일인데 죄송합니다. 바빠서 미처 못 치웠어요. 만복 씨는 10분 정도 걸려서 쓰레기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로또 가게 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음료수라도 한 잔 드리고 싶은데 마침 다 떨어졌네요. 어쩌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로또 한번 해보실래요? 요즘 1등이 100억이 넘는데요. 로또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로또를 평생 해본 적도 없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인생 뭐 알아요? 감사해서 제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세요? 로또 가게 주인의 이 작은 친절이 만복 씨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만복 씨는 주인의 권유에 평생 처음으로 로또를 했습니다.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번호를 하나하나 직접 선택했습니다. 뭘 쓸까? 7번 어머니 생신, 18번 내가 장가든 날, 23번 큰아들 태어난 날, 31번 작은 딸 태어난 날, 42번 아내 돌아간 날, 45번 내 나이. 오, 할아버지 의미 있는 번호들로 고르셨네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요. 여러분, 만복 씨가 고른 번호들 모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생신, 결혼한 날, 아이들이 태어난 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보낸 날. 이 번호들이 앞으로 만복 씨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만복 씨는 오늘도 고단한 몸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만복 씨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죽은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여보, 당신 이제 좀 편하게 살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좀 쉬어도 돼요. 만복 씨는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내는 빛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여보 잠시만. 잠에서 깬 만복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리움에 울부짖으며 꿈에서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었던 아내가 처음으로 꿈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지? 거참 이상하네. 다시 잠자리에 다시 누워 뒤척이며 만복 씨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꿈속에 나오다니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려나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만복 씨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밥에 국을 말아 대충 한 끼를 먹고 오늘도 하루도 일하러 밖으로 나가 봅니다.
그리고 어두워져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8시. 아참 오늘 로또 방송하던 날이던가. 집에 리모컨을 찾아 채널을 돌려봅니다. TV를 켜니 로또 당첨 번호가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 번호를 발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쏘세요. 7번, 18번, 23번, 42번, 마지막은 45번. 보너스 번호는 12번입니다. 로또 1등 당첨 번호 7번, 18번, 23번, 42번, 45번. 축하드립니다. 만복 씨는 로또 방송을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자신이 로또를 샀다는 사실도 잊은 채, 아니 기대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오늘도 어김없이 시장가를 돌며 재활용품을 찾아다니던 만복 씨가 시장 상인들의 수군거림을 듣습니다. 저기 시장 안 복권 가게에서 로또 1등이 나왔대. 와, 진짜야. 뭐야 부럽다. 막 갑자기 이사가는 사람이 로또 1등 주인공 아닐까? 누군지 몰라도 전생에 큰일을 했을 거야. 시장 상인들의 수군거림 만복 씨 자신도 모르게 두 귀를 쫑긋 세우며 듣고 있었나 봅니다. 로또 앞에 가게를 지나가던 만복 씨. 23? 이 번호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뭔가 익숙한 번호들. 만복 씨는 일 마무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수레를 끌며 다시 집으로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왠지 그 번호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약 로또에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은 한번 해봤지만 설마 아니겠지 하며 자신의 감정을 애써 무덤덤하게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잠깐만. 방안을 뒤지던 만복 씨. 로또 용지가 어디 두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장롱에도, 이불 밑에도, 어제 입었던 옷 속 주머니 속에도 로또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로또 방송을 확인해 보니 분명 자신이 적은 로또 번호가 확실했습니다. 그 로또 용지만 있으면 되는데. 만복 씨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아까워하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아내가 꿈에 나온 것도 어쩌면 이런 행운이 있단 걸 알려준 걸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걸 놓쳤네. 만복 씨는 이틀 동안 자신을 책망하며 일하러 나가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그 로또 용지가 아른거렸기 때문에 그저 안타까워하며 자신을 자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그래. 그건 내 복이 아니었나 봐. 다시 열심히 일하자. 언제나 그래왔잖아. 하루하루 밥 먹고 살고 아직은 그래도 건강한 편이니까. 이 정도면 행복한 편이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나갑니다. 오늘을 폐지가 제법 모였네요. 조금씩 모으다 보니 수레에 가득 찼습니다. 어디 정리 좀 해볼까? 수레에 쌓인 종이박스들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스를 펴서 정리하던 찰나였습니다. 영수증 같은 흰 종이가 박스를 터니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만복 씨가 주웠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여기 있었던 거야? 그랬습니다. 만복 씨의 잃어버린 로또 1등 용지였습니다. 만복 씨는 그 순간 몸이 굳고 두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는지. 그랬습니다. 로또 용지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일하다가 박스를 줍다가 흘렀나 봅니다. 그래도 그게 박스에 다시 들어가 있었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잠했던 만복 씨의 가슴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7, 18, 23, 31, 42, 45. 만복 씨는 다시 한 번, 아니 3번, 4번 계속해서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건 만복 씨가 잃어버렸던 로또 용지가 맞았습니다. 이번 주 1등은 전국에서 단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1등. 단독 당첨. 상금 103억 원. 소리를 지르며 매우 좋아했습니다. 저기, 할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제가 당첨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로또 가게는 조용해졌습니다. 로또 가게 주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만복 씨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1등을. 로또 가게 주인은 만복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이 당첨되셔서 제가 다 기쁩니다. 여러분, 이 로또 가게 주인을 기억하세요. 그는 만복 씨가 가난하다는 걸 알면서도 친절하게 대했던 단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심으로 만복 씨의 당첨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돈이 생기기 전부터 만복 씨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만복 씨가 103억에 당첨됐습니다. 이제부터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사람들의 태도는? 만복 씨의 당첨 소식은 동네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세상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당첨 다음 날 월요일 아침, 만복 씨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만복님 안녕하세요. 부자은행 VIP 전담팀 박 과장입니다. 먼저 로또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은행에서 만복님을 위한 특별 자산관리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댁으로 찾아뵙고 싶은데 언제 시간 되시나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이 은행 직원은 만복 씨에게 뭐라고 했죠? 통장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그런데 지금은 VIP 전담팀이랍니다. 다음 날 은행에서 3명의 직원이 만복 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깨끗한 정장 차림에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만복님, 저는 부자은행 지점장 박문수입니다.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은행 직원들은 만복 씨의 허름한 집을 보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벽지, 반지하 냄새, 낡아빠진 몇 잔 되는 가구들. 하지만 그들은 곧바로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만복님, 저희가 특별히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전용 창구도 마련되어 있고 365일 24시간 전담 매니저가 배정됩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은행 VIP 전용 골드 카드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네? 지난주요? 지난주에 제가 공과금 내러 갔을 때 창구 직원분이 통장 정리를 권유하셨는데요. 순간 은행 직원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점장은 얼굴이 빨개지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직원은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만복님,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때는 제가 돈이 없었으니까요. 만복 씨의 이 한마디에 은행 직원들은 더욱 말문이 막혔습니다. 만복 씨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다음은 시장입니다. 만복 씨가 다시 시장에 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만복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냥 맛만 봐도 되시고 마음껏 구경하다 가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저희 가게 자주 오세요. 제가 특별히 싸게 드릴게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빨리 사든가 가든가 해요라고 하던 그 상인이 지금은 특별히 싸게 드릴게요라고 합니다. 만복 씨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복 씨가 다시 그 카페를 찾았을 때 할아버지, 지난번에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커피는 제가 드릴게요. 아니, 앞으로 계속 무료로 드릴게요. 저희 카페 VIP로 모시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돈은 제가 내겠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서비스예요? 할아버지, 앞으로 자주 오세요. 제일 좋은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복 씨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기쁨? 뿌듯함? 아닙니다. 만복 씨는 슬펐습니다.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보는 거구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보는 거구나. 만복 씨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당첨 소식이 알려지자 만복 씨 집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없던 친척들이 하나둘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삼촌, 나 철두야. 와, 삼촌 대박 났다며? 진짜 축하해요. 있잖아, 삼촌, 나 지금 사업 하나 하는데 투자자를 찾고 있거든. 삼촌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사촌 동생이 또 전화가 오더니 형님, 오랜만이야. 형님, 우리 애가 대학 가는데 등록금이 좀 부족하거든. 형님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나중에 꼭 갚을게. 핏줄이란 게 뭐야? 이번엔 먼 친척이 전화와 아저씨, 저 기억하세요? 옛날에 아저씨 집에서 밥 먹었던 미순인데요. 사실 급전이 필요해서. 전화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 예정을 생각해서 돈 좀 빌려달라며 사람들이 날마다 찾아왔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평생 만복 씨를 찾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옛날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너 기억하지? 라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만복 씨는 그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돈이 없을 때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는데 이제 돈이 생기니까 모두가 나를 찾네. 여러분, 만복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 건 자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돈이 필요해서라는 것을. 그 깨달음이 만복 씨에게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만복 씨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리고 변해버린 세상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만복 씨는 고민했습니다. 이 큰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친척들에게 나눠줘야 할까? 찾아온 사람들에게 투자해줘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만복 씨는 로또 가게 주인을 따로 만났습니다. 당첨 이후 유일하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요즘 힘드시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나 봐요. 휴그러게요. 하루에도 몇십 명씩 전화하고 찾아오는데 솔직히 이럴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 제 생각엔요. 할아버지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할아버지 마음이 편한 일을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만복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뭘까? 로또 가게 주인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만복 씨는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자신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노인들,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곳 없이 거리를 헤매는 어르신들,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 나 결정했어요. 노인복지시설을 만들 거예요. 노인복지시설요? 네, 나 같은 노인들이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곳. 무료 급식도 하고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고 편하게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만복 씨는 자신을 위해 흥청망청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을 위해 그 돈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만복 씨의 선택이었습니다. 만복 씨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동네 한쪽의 땅을 사고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만복 노인복지센터.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노인복지센터 개관일이 되었습니다. 깨끗한 건물, 따뜻한 난방, 급식소, 건강검진실, 그리고 편하게 쉴 수 있는 휴게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개관식 당일 만복 씨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강당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차가운 대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 이런 기회를 얻었고 그 돈으로 이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저처럼 힘든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언제든 오셔서 편히 쉬시고 따뜻한 밥 드시고 서로 이야기 나누세요. 여기서만큼은 누구도 무시받지 않습니다. 만복 씨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노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도 만복 씨처럼 차가운 세상을 견뎌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만복 씨는 또 하나의 일을 했습니다. 자신이 어려울 때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아쉬움을 떠올려 동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동네에 사는 한 아이,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포기하려던 그 아이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겁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필요 없어. 너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너도 누군가를 도와주렴. 그게 나한테 갚는 거야. 세상의 이치란 돌고 도는 것이란다. 여러분 이 학생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예전에 만복 씨가 동네에서 쓰러졌을 때 유일하게 도와준 아이입니다. 만복 씨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만복 씨 집안에는 전화벨이 울립니다. 하지만 만복 씨는 명확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돈이 생기기 전에 나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 그런 사람들만 돕겠다. 이익만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만복 씨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고 만복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복님, 로또에 당첨된 후 가장 크게 변한 게 뭔가요? 글쎄요, 변한 건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돈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가장 아쉬운 점은요? 사람들이 돈을 보더라고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할 때는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친절해지고. 그게 슬펐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람은 가진 돈으로 평가되지만 그 사람의 진짜 가치는 돈 없을 때 어떻게 대했는지로 드러나더군요. 여러분,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의 지갑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봐주세요. 그게 제가 배운 겁니다. 여러분, 만복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만복 씨는 지금도 그 복지센터에서 봉사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을 위해 조용히 묵묵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복 씨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를 대할 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외모나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람됨을 봐주세요. 그것이 만복 씨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